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해외에서 코리아 파우더라 불리는 무언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코리아 파우더라니 화장품인가? 슈가 파우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건 바로 한국 분유 이야기입니다. 한국 분유가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하고 궁금증을 느끼셨다면 오늘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음악,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건 이제 익숙한 뉴스이지만 분유까지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 줄은 몰랐죠. 아니, 우유 분말이 어떻게 세계인들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지? 그 비밀과 감동 스토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해외 엄마 아빠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한국 분유 후기가 공개됩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 분유를 선택했는지,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국뽕이 넘치는 스토리를 하나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니, 우리나라 분유가 이렇게 멋져? 하고 뭉클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흥미진진한 세계가 반한 한국 분유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막연히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물건이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설마 분유까지 그렇게 사랑받고 있을 줄은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 지역에서는 한류하면 더 이상 드라마나 음악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유아식품도 뛰어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한국산 분유는 이미 품절 사태가 자주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품질이 좋고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잘 먹을 뿐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믿을 만한 식품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거죠. 게다가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 출산율이 높아 아이들이 많고 경제 발전과 함께 유아 영양에 투자하는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즐기며 자란 젊은 세대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에게도 한국 분유를 먹이고 싶어 한다는 흐름도 한몫하는 것이죠. 한국 음악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식품 산업까지 뻗어나갔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음식인지 가 궁금해집니다. 김치나 라면, 과자, 떡볶이 등은 이미 해외에서 유명해졌지만 아기에게 먹이는 분유는 좀 생소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동남아 지역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가보면 한국어가 쓰여진 분유 상자가 여러 브랜드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걸 구매한 부모들이 SNS에 우리 아기가 한국 분유 먹고 너무 건강해졌어요 라며 인증샷을 올리면 그 바람이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옮겨가는 거죠. 소문과 입소문, 한류의 결합 그리고 안전위생 이미지까지 겹치니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찌민에 사는 린입니다. 제 아기는 이제 8개월이 되었어요. 원래는 다른 나라 브랜드 분유를 먹였는데 아이가 종종 소화불량을 겪고 자주 울곤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특정 성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분유를 바꿔보았어요. 그런데 그중 지인 소개로 한국 분유를 써봤는데 신기하게도 아기가 거부감 없이 잘 먹고 배앓이도 줄더라고요. 한류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국 음식은 깔끔하고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분유까지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도 요즘 많이 바꾸고 있어요. 한국 브랜드를 쓰니까 왠지 저까지 유행을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직접 가서 이 분유의 공장도 보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린의 이야기는 사실 베트남 부모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아이들 장 건강이나 알레르기, 소화 문제 때문에 분유 고민을 거듭하다 우연히 한국산 분유에 정착했다는 사연이 생각보다 많다는군요. 한국 제품이라면 위생이나 품질 면에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은 것도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유업체들은 해썹, ISO 인증 등을 통해 정말 깐깐하게 분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부터 공장까지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는 건 물론이고 위생관리팀이 24시간 돌면서 혹시 모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해요. 이런 치밀함이 한국 분유 청결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유제품의 기능성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단순한 배 채우는 분유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면역, 글로불린, DHA, 비타민, 미네랄 등을 다양하게 배합해 아기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기는 특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부모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거죠. BTS, 블랙핑크, 드라마, 예능 등으로 이미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해외 소비자들은 식품도 한국산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실제로 분유의 패키지가 한국어로 적혀 있거나 한글 로고가 예쁘게 박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트렌디하다며 반가워하는 해외 엄마들이 많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소방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1살 2개월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한국 분유를 접한 계기는 우연이었는데 휴가 때 한국에 다녀온 지인이 선물로 몇 통을 주었습니다. 그걸 먹였는데 아이가 다른 분유와 달리 맛있게 잘 먹으면서도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존 분유는 조금 남기거나 먹고 난 뒤에 종종 토했는데 한국 분유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뒤로 저와 아내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식 수입 판매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좀 있지만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했는데 제 친구들 중 몇 명도 이제 한국 분유를 애용합니다.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니 저까지 너무 뿌듯해요. 캄보디아 역시 출산율이 높고 아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씨처럼 선물로 먼저 맛을 본 뒤 그 효과에 감탄해 계속 구매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이제는 현지 마트에서 한국 분유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내부 시장은 저출산 영향으로 분유 소비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위기가 해외 시장이라는 창고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니 왠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등 아직도 분유 수요가 풍부한 곳이 많다고 말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이미 동남아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분유의 성공은 분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즈 발효유, 요거트, 버터 등 다른 유가공 제품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먹는 분유가 이렇게 좋다면 우리도 한국 우유나 치즈를 써볼까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죠. K푸드라 하면 보통 김치나 라면만 떠올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유와 분유도 대단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낙농 선진국이라고 하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도 많겠지만 막상 수출 실적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수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동남아 시장의 검역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지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확보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교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지면 한국 분유의 점유율은 더욱 크게 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어떤 나라는 한류 파우더라고 부른대요. 베트남에서는 하인국 한국을 담은 분유라는 뜻으로 현지화 별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일부 엄마들은 우리 아이 한국 아이 되었다라며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SNS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코리안 포뮬라가 종종 달리는데 한류 아이돌 팬들이 재미삼아 홍보를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음악만 한류가 아니고 분유까지 한국 분유로 불리는 시절이라니 국뽕이 올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아미라라고 해요. 제 딸은 이제 2돌을 막 지났고 지금도 한국 분유를 애용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후로 한국 식품들을 하나씩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 분유는 정말 품질이 좋다는 후기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해봤죠.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아기가 뱃속이 편해하는 것뿐 아니라 맛을 좋아해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서도 아미라, 딸은 왜 이렇게 튼튼해? 라고 물어보면 한국 분유 먹고 있어 라고 대답하곤 한답니다. 그러면 다들 정말 어디서 구해?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 SNS에도 종종 사용 후기를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DM으로 물어오는 엄마들이 많아요.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도 한국 분유는 인기랍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많아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한국 유업체들이 현지화를 위해 할랄 인증 절차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고 다양한 맛과 영양 설계를 선보인 덕분에 아미라 씨 같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SNS에 우리 아기는 한국 분유로 자란다며 사진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했어요. 처음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사실 다른 수입 분유보다 크게 비싸지도 않고 아이 소화도 잘 되니 저한테는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주변에 K드라마 덕후가 많은데 다들 한 번씩 구매해보고 역시 한국이라면서 좋아하더군요. 내가 K-팝 팬이 될 줄이야. 인도네시아 파하드씨. 솔직히 저는 예전엔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분유를 한국산으로 바꾸자고 해서 먹여보니 우리 아기가 확실히 편안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은 정말 대단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죠. 요즘은 K-팝도 조금씩 듣게 됐는데 아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꽤 많더라고요. 분유가 우리 가족을 한류 팬으로 만들 줄이야 참 신기합니다. 캄보디아 시골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시엠립 근교 시골에 살아서 원래는 외국산 분유를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한국 분유도 딜리버리 시킬 수 있게 됐죠. 아이가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한국 분유가 딱 맞더라고요. 엄청 편식하던 아이가 이 분유는 잘 먹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증명하듯 한국의 분유는 이미 동남아 곳곳에서 엄마 아빠의 든든한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양, 메일, 롯데 등의 대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까지 속속 해외 수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동남아 맞춤 레시피나 패키징,
마케팅 콘셉트를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죠. 예전에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던 분유 회사들이 이제 수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 정도입니다.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예컨대 베트남 전용 분유라든지 말레이시아 특화 라인업처럼 각국 소비자 선호에 맞춘 제품이 속속 출시됩니다. 날씨가 덥고 습한 환경을 감안해 보존성을 높이거나 할랄 인증을 충족시키거나 맛영양 배합을 조금씩 조정하는 시기죠. 이런 맞춤 전략은 현지 소비자들의 폭발적 반응으로 이어져 브랜드 충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한국 친구가 선물해준 분유를 아이에게 먹여본 뒤 계속 찾다가 최근에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찌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기가 다른 분유 먹을 때는 자주 토하고 피부가 예민해졌는데 한국 분유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유럽산 분유나 다른 나라 분유도 많지만 가격이 엄청 비싸고 가끔 가짜 상품도 많아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한국 분유는 신뢰가 간다고 할까요? 아기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지켜보니 역시 한국은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국에 여행 가서 아이와 함께 이 분유 회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정도랍니다. 케냐처럼 아프리카 국가들도 점차 도시화되면서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피아 씨의 이야기는 한국 분유의 가능성이 동남아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우리가 이렇게 우유를 잘 만들다니.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낙농업 선진국이라니 하고 놀라워합니다. 좁은 국토와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품질의 우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왔을까요? 바로 목장과 공장에서 쌓인 오랜 연구개발, 그리고 철저한 위생품질 관리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별다른 사고 없이 우유를 마시고 분유를 소비해왔는데 이게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니 참 뿌듯한 일이지요. 또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해외 팬층을 얻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이제 아이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선사하는 분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니 정말 한국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문화와 식품 산업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예는 많았지만 분유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은 건 꽤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브랜드 신뢰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동남아에서는 이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미주유럽권 등은 여전히 개척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중동북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높고 할랄 인증만 잘 갖추면 상당한 시장 잠재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한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니 조만간 중동에서도 한국 분유 열풍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날이 머지않았을 겁니다. 해외 수출은 관세 통관, 위생,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유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죠. 할랄 코셔 인증, 언어 번역, 기후식 습관 등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격 접근성 앤드 가짜 제품 문제. 아직 일부 소비자에게는 한국 분유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는 인식도 있고 인기가 오르면 가짜 상품이나 짝퉁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정품 유통망을 강화하고 여러 궤도를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경로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사라입니다. 아들이 이제 10개월이 되었는데 한국 분유를 먹여보고 너무 만족해서 계속 사용 중이에요. 사실 전 세계 분유 브랜드가 이곳 두바이에 다 들어와 있어서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류 팬이라서 한국 분유를 먼저 시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기운이 좋아졌는지 밤에도 잘 울지 않아 제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두바이에서 함께 모임을 하는 엄마들 중에는 프랑스, 스위스 분유를 쓰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너 한국 분유 써본 적 있어? 라고 서로 묻기도 해요. 할랄 인증까지 잘 되어 있어서 무슬림인 저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품이 많이 소개되면 좋겠어요. 사라 씨의 사례처럼 중동 아랍권에서도 서서히 한국 분유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도 한국 업체들이 잘 파악해 대처하고 있으니 향후 기대가 더욱 커지겠죠. 이렇게나 많은 해외 엄마 아빠들이 한국 분유라면 믿고 먹일 수 있다 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우유 분말 하나가 지구 반대편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자랑스럽지 않나요? 한때 국내 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분유 산업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 한류와 기술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분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국뽕이 확 차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지금 가슴 한쪽이 뿌듯해지지 않으셨나요? 미래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넘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는 한국 분유를 먹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부모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분유가 남긴 감동 스토리를 보며 우리나라 우유 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셨을 것 같아요. 해외 엄마 아빠들의 따뜻한 후기는 정말 국뽕이 마구마구 차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한국분유가 얼마나 더 멋진 기록을 세울지, 또 어떤 나라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도 계속해서 이 흐름을 지켜보며 해외에서 날아오는 감동 이야기들을 수집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와 우리나라 대박 하며 웃음과 자부심을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하고 기분 좋아지는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